지방세포 내에 알크7을 타깃으로 하는 올릭스의 OLX501A는 지방과 근육이 함께 감소하는 단순한 웨이트러스가 아니라 지방은 줄이고 근육은 유지하는 질적인 체중 감소, 웨이트 퀄리티에 집중해 왔습니다. 그리고 그 가능성은 데이터에서 확인되기 시작했습니다. OLX501A는 지방세포 특이적으로 알크7 타깃의 유전자 발현을 억제하는 가능성을 보여줬습니다. 실제 마우스 모델에서 피하 투여 시 siRNA는 지방 조직에 효과적으로 전달됐으며 간과 신장 등 주요 장기에는 영향이 제한적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킬로그램당 3mg을 1회 투여했을 때 약 80% 이상의 유전자 발현 억제가 나타났고 그 효과는 2개월 이상 유지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비만 마우스 모델에서 OLX501A를 단독 투여한 결과 투여 28일 만에 대조군 대비 10.7%의 체중 감소를 보였습니다. 또한 투여 28일차 체지방 변화량에서는 대조군 대비 32.6%의 체지방 감소가 확인됐으며 제지방량 변화에서는 근육량을 보존하는 동시에 체지방의 선택적 감소 가능성을 보여줬습니다. 뿐만 아니라 비만 마우스 모델에서 젯바운드 저용량과 OLX501A를 병용 투여한 결과 젯바운드 고용량 단독 투여 대비 10분의 1 용량에도 체지방 감소 효력이 유지됐습니다. 또한 근육 감소는 큰 폭으로 완화되며 체지방 감소와 근육량 유지가 동시에 가능한 체중 감소의 질적 개선 가능성을 확인했습니다. 올릭스는 현재 유전자 발현 억제 효력, 체지방 감소, 그리고 웨이 퀄리티를 목표로 OLX501A의 최적화를 지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는 여기에서 한 단계 더 나아가고자 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올릭스에서 연구소장을 맡고 있는 박준현이라고 합니다. 네, 앞에 그 대표님께서 이제 개괄적인 내용들을 직관적으로 잘 알기 쉽게 설명을 해주셨고요. 제가 이제 설명드릴 내용은 조금 더 구체적으로 데이터 기반으로 알크7 프로그램과 또 듀얼 타겟팅 플랫폼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존에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지방을 타겟하는 플랫폼을 구축을 했고요. 이제 그림을 보시면 이게 이제 AI로 이제 그린 건데 이제 완전히 정확하게 그린 건 아니고 이제 조금 저희가 이제 어떤 구조인지 약간은 설명을 드리는 차원에서 이번에 준비를 해봤고요. 네, 기본적으로 그 siRNA 백본 자체는 굉장히 스테이블하게 저희가 디자인했기 때문에 안정적으로 유지가 된다고 보시면 되고. 기존의 다른 리피드 전달체하고 차이점은 이게 리피드가 듀얼 두 개의 리피드로 구성이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고 여러 리피드 안에 어떤 케미스트리를 썼는지에 따라서 전달 효율이 달라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간으로 덜 가게 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저희가 리피드 컨주게이트를 디자인할 때 간으로 덜 가게 하는 케미스트리를 나름대로 신경을 많이 써서 디자인했고요. 그 결과 이제 저희가 뭐 1차 퍼스트 제너레이션부터 시작해서 현재 버전에서 이제 뭐 마우스에서 1ml/킥의 저용량에서 보시면 2달 이상의 우수한 타겟 낙다운 효과를 확인하실 수가 있고 간하고 신장 같은 다른 조직으로 가는 거는 최소화한 플랫폼으로 보시면 됩니다. 보시다시피 지방세포로 굉장히 전달이 잘 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지방 플랫폼을 구축한 이후에 가장 먼저 시작한 프로그램이 다들 아시다시피 알크7 타겟이고 뭐 간략히만 설명을 드리면 뭐 비만 환자들에서는 기본적으로 이 알크7의 리간드들의 발현이 증가가 돼 있습니다. 리간드들이 뭐 아시다시피 이니빈 같은 리간드도 있고요. 그 외에도 사실은 뭐 GDF3나 다른 액티빈 같은 리간드도 알크7에 붙어서 역할을 하는 리간드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얘네들이 알크7에 붙게 되면 이 다운스트림 시그널링에 의해서
지방이 동원돼서 에너지로 쓰이는 게 막히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접근하는 거는 알크7을 타겟하는 siRNA로 이를 저해를 하게 되면 이 지방이 다시 동원이 돼서 이제 지방이 이제 분해가 되면서 에너지원으로 쓰이게 되는 그 기전이 다시 활성화가 되는 그런 기전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 타겟은 이게 유전체 분석에서도 그 명확하게 알려진 타겟이고요. 그 알크7의 기능 저하 변이를 가진 환자들에서 환자는 아니죠. 그 기능 저하 변이를 가진 사람들에서 지와스 분석 결과를 보시면 이제 복부 둘레가 감소를 한다든지 제2형 당뇨가 감소를 한다든지 등의 여러 가지 대사적인 이점이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그리고 따로 뭐 안전성에 대한 우려는 확인이 되지 않았고요. 그래서 휴먼 트랜슬레이션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타겟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고, 실제로 최근에 에로에드 임상 결과에서도 고무적인 휴먼 POC 결과가 확인되었습니다. 한 가지 이제 이니빈과의 차이를 간단하게만 말씀드리면, 이니빈은 알크7의 여러 리간드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이거 하나를 블락을 하는 것보다는 당연히 후용체를 블락하는 것이 훨씬 포괄적이고 강력한 효과를 나타낼 수 있다는 것을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고, 그런 측면에서 알크7의 어떤 타겟 장점을 가지고 저희가 개발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원숭이 데이터 말씀드리기 전에 뭐 이제 저희가 오늘 중점으로 말씀드릴 내용은 원숭이 데이터인데, 간단하게 마우스 데이터 이제 그 전에 했던 거 업데이트를 잠깐 드리면, 뭐 이 시험은 사실 현재도 진행을 하고 있는 시험인데 보시다시피 굉장히 유지 기간이 오랫동안 지속이 되고, 저도 이제 이 플랫폼을 처음부터 세팅을 하고 이제 간락 플랫폼하고 비교를 해보면서 느낀 점은 이게 굉장히 유지 기간이 길게 갑니다. 그래서 이게 뭐 지방 세포의 어떤 특성과도 관련이 있을 것 같긴 한데, 일단 마우스에서 저 정도 뭐 3개월 정도 간다고 치면 이게 원숭이나 사람에서는 훨씬 더 길게 갈 거라고 생각이 들고, 그래서 체중 감소가 뭐 10% 정도 이루어지고, 사실 알크7 자체가 체중 자체에 집중된 프로그램이라기보다는 이 체지방 감량에 특화된 그런 기전이기 때문에 대부분의 이 체중 감소가 이 체지방 감량에 의한 것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대 45%까지도 마우스에서 비만 마우스 모델에서 체지방이 빠진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저희 그 초기 데이터를 바탕으로 또 저희가 최근에 세컨 제너레이션 물질을 확보를 하고 또 이제 개발을 하기 위한 후보 물질을 준비를 해서 이번에 비만 원숭이 모델에서 그 다들 아시는 그 임상 단계에 있는 경쟁사 물질과 헤드투헤드로 비교를 했고요. 이제 공식적인 자리인 만큼 어떤 회사인지는 제가 이 자리에서는 말씀은 드리지 못하는 점은 양해 부탁드리지만 다들 추측하시는 그 경쟁사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그 저희 물질과 이제 경쟁사 물질을 3ml/kg으로 이제 원스리 투여를 2번 했고요. 기본적으로 그 인클루전 크라이테리아를 보시면 덱사나 체중이 비만에 해당하는 원숭이들을 리크루트를 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엔드포인트로 가져간 거는 그 타겟 락다운과 뭐 이제 비스럴 팻 내장 지방은 MRI로 찍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그 덱사는 이제 근육, 지방, 뭐 전체적인 체성분을 다 같이 본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타겟 mRNA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그 원래는 알크7이 중요하게 역할을 하는 그 조직이 내장 지방이기 때문에 내장 지방이 알크7을 분석하는 게 제일 정확하긴 한데요. 원숭이에서 내장 지방을 바이옵시하는 게 굉장히 위험하거든요. 그래서 CRO에서 동물 그 윤리법에 의해서 내장 지방 바이옵시는 불가능한 걸로 저희가 하는 CRO뿐만이 아니라 이제 일반적으로 불가능하고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피하 지방에 있는 알크7을 측정한 점은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피하 지방 자체의 낙다운만 측정해서
또 효력을 평가하는 거는 조금 부족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 이런 MRI라든지 덱사라든지 이런 다양한 분석을 통해서 저희 물질이 실제로 약효가 있는지를 확인을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은 중간 결과를 저희가 최근에 확보를 했고 데이 28일과 70일의 타겟 낙다운과 바이오마커 분석 그리고 49일의 그 내장 지방 분석에 대한 결과 중간 결과고요. 나중에 이제 그 112일 차에 덱사 분석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드린 부분은 여 데이터라고 보시면 됩니다. 경쟁사 물질과 비교했을 때 일단은 피하 지방의 알크7 낙다운은 저희가 약간 우세하거나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확인됐고요. 일단은 굉장히 빠르게 잘 떨어지고 데이 70일까지 약 90% 정도의 낙다운이 유지가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마 저희 예상하기로는 더 길게 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내장 지방이 감량된 정도가 경쟁사 대비해서 굉장히 우수하게 약 3배 가까이 확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감안했을 때 이제 저희가 추정하기로는 실제 내장 지방에서는 그 저희 물질이 알크7을 더 강하게 억제를 했을 것이다라고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 여 데이터 외에 저희가 추가적으로 확인한 부분은 알크7이 억제가 됐을 때 가장 그 어떻게 보면은 좀 그 직접적인 연관 관계가 있는 PD 바이오 마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그 ADRB3 같은 경우에 알크7이 억제됐을 때 그 지방 세포가 이 노르에피네프린이라는 그 신호에 더 잘 반응할 수 있도록 해서 이를 통해서 이제 지방 분해가 촉진이 되게 되는데 이 ADRB3가 증가하는 만큼 지방 분해 신호가 강화되는 것으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알크7이 억제됐을 때 여기에 증가를 하는 것이 실제로 이 지방 분해가 얼마큼 잘 효율적으로 이루어졌는지를 알크7 외에 추가로 확인할 수 있는 PD 바이오 마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마커를 저희가 데이 28일과 70일에 측정했을 때 28일에서는 약 경쟁사 대비해서 2배 정도 높게 측정이 됐고 여기에 뒤에 타임 포인트에서도 더 높은 상태로 유지가 잘 되고 있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그 피하 지방의 알크7 낙다운 그리고 내장 지방의 감소 그리고 지금 저희가 주요하게 보고 있는 이 바이오 마커까지 3가지 결과를 전반적으로 종합했을 때 저희 물질이 베스트 인 클래스의 가능성을 확인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경쟁사 개발 현황을 보시면 현재 임상 단계에 있는 그 회사는 총 에로헤드, 얼랄람, 시람바이오 세 군데고요. 에로헤드는 이제 페이스 1, 2 좀 진행이 된 상태고 최근에 내장 지방 감소라든지 이런 타겟 낙다운 등의 초기 POC 결과가 확인이 됐고 얼랄람과 시람바이오 같은 경우는 이제 굉장히 초기 임상 단계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얼랄람하고 에로헤드는 다들 아시다시피 이 알크7 프로그램을 자체적으로 상업화를 할 요량으로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따로 파트너링에 대한 계획은 없는 걸로 그렇게 알려져 있고요. 시람바이오는 최근에 GSK하고 알크7D를 체결했고 또 여기에 이제 테이블에 나오지 않는 사네진 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그 이제 최근에 제넨텍과 딜을 했는데 어떤 프로그램인지 얘기는 하지 않았지만 아마 거기 알크7이 포함되어 있을 것이라고 추정을 하고 있어서 실제로는 저희가 유일하게 이제 비임상 단계에서는 그 이제 경쟁력 있는 알크7 물질을 보유한 기업으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어느 시점인지는 모르겠지만 저희가 뭐 비임상 지금 현재 단계든지 또는 임상 초기 단계든지 언제든지 기술 이전이 일어날 수 있다고 기대를 하고 있고요. 지금 저희 타임라인대로 가면 지금 순조롭게 진행이 되고 있는데 내년 그 상반기 내로 임상에 진입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알크7 외에도 저희가 굉장히 많은 그 비만 파이프라인들을 확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하나 소개를 드리면 여기 이제 지방 대사 관련된 타겟인데요. 네, 초기 결과만 보시면 알크7보다 더 우월한 그 체중 감소와 체지방 감소를 확인했고, 그리고 뭐 타겟 낙다운 같은 경우 보시면 뭐 95% 이상 굉장히 효율적으로 낙다운이 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 타겟에 대해서는 저희가 어느 시점에 뭐 공개를 하고 뭐 그렇게 하겠지만, 사실 이제 이 장표를 통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 부분은 이만큼 저희의 그 지방 타겟 플랫폼이 굉장히 로버스트하고 리프로듀스블하게 확립이 됐다. 그래서 어떤 유전자를 저게 타겟하든지 간에 굉장히 효율적으로 파이프라인 개발을 할 수 있다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자 데이터를 좀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그 뭐 일단은 이제 저희 전략이 뭐 비만 쪽에서 알크7이라는 타겟이 굉장히 좋은 타겟이기 때문에 지금 이제 이번에는 데이터는 없지만 내부적으로 에디포스 듀얼 타겟팅 플랫폼을 구축을 하고 있습니다. 알크7 플러스 다른 타겟들을 붙여가지고 이런 지방 대사 쪽을 조절해서 비만 쪽을 타겟하는 전략을 취하고 있고, 이런 다양한 파이프라인을 굉장히 빨리 확보하기 위해서 좀 빠르게 전략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스크리닝을 본격적으로 시작하는 게 아니라 일단 몇 가지의 히트 물질을 가지고 빠르게 애니멀 POC를 확인하고 여기에 괜찮은 그 파이프라인이라고 생각이 들면 스크리닝을 또 집중해서 진행을 해서 빠르게 물질을 도출하는 방식으로 이렇게 다양하게 지금 저희가 테스트를 내부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알크7을 한 축으로 해서 또 이제 유망한 신규 타겟을 같이 컴바인하는 전략으로 비만 쪽에서 뭐 GLP-1 외에 사실 이런 대사적인 접근이 필요한 그런 니즈들이 많이 있는데 저희가 siRNA를 통해서 이런 다양한 기회가 있을 것이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그 오아시스 D 슬래시 듀오, 그러니까 이제 그 한 물질, 그러니까 한 물질에 하나의 장기에 두 타겟을 하는 거, 그리고 이제 아까 대표님께서 잘 보여주신 것처럼 하나의 물질로 두 가지 장기를 타겟하는 플랫폼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뭐 듀얼 타겟팅 같은 경우에는 익히 아시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간략하게만 다시 업데이트를 드리면, 이제 뭐 저희 간락을 통한 간 타겟팅은 이전부터 저희가 잘 셋업을 했고요. 올해 상반기 IR에 공개를 드린 이 안구 듀얼 타겟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이제 어떤 리피드 컨주게이트를 쓰는지에 따라 가지고 이게 잘 워킹을 할 수도 있고 또는 좀 잘 안 될 수도 있는데, 저희 다양한 리피드 컨주게이트를 스크리닝을 해서 여러 시행착오를 거쳐서 최근에는 굉장히 우수한 듀얼 타겟팅 플랫폼을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듀얼 타겟 그 플랫폼의 가장 큰 장점이 이제 다들 아시다시피 하나의 분자로 이 두 개의 타겟을 동시에 표적할 수가 있고, 기본적으로는 이 분자가 이제 하나의 세포에 도달을 하기 때문에 더 균일한 PK/PD를 기대를 할 수가 있고, 뭐 CMC적인 측면의 이점도 기대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일단 그 간락 기반으로 한 간질한 파이프라인, 듀얼 타겟팅 파이프라인에 대해서 업데이트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왼쪽에 보시는 데이터는 올해 상반기에 그 심혈관 타겟으로 그 공유를 드렸던 데이터고요. 콜레스테롤이나 특히 그 중성지방 감소에 대한 시너지를 확인한 이 타겟 조합을 저희가 발굴해서 이 듀얼 siRNA를 설계하고 현재 이제 후보 물질을 도출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아마 다음 분기 정도에 여기에 대해서 이제 심혈관 뭐 이제 원숭이 같은 경우에는 이런 경우에는 이제 지질 대사에 이상이 있는 그런 모델을 가지고 그 저희가 효력 시험을 이제 진행을 할 계획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중요한 파이프라인 중에 하나인 저희 비만 및 대사질환 듀얼 타겟팅 프로그램의 경우에는 저희가 현재
어떤 타겟으로 할지를 이미 정했고 물질 설계를 완료했고 현재 원숭이 시험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 이제 송구스럽게도 릴리와의 계약상 저희가 데이터 자체는 이제 공개 드리기는 어려운 점을 좀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현재 원숭이 시험을 잘 진행을 하고 있고 다음 분기에 뭐 PK/PD라든지 예비도성 시험 좀 대동물 패키지를 확보를 해서 향후 단계로 나아갈 계획이 있습니다. 현재 그 안가 듀얼 타겟 전략은 기본적으로는 그 이제 올릭스 301A를 한 축으로 하고 다른 한 축은 신규 GA 타겟을 그 개발하는 방향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뭐 GA라든지 또는 웨드 AMD를 더 이제 강화시키는 그런 전략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어차피 물질이 바뀌기 때문에 그 301A의 케미스트리를 지금 현재 기준으로 더 임프루브한 세컨 제너레이션 301A를 한 축으로 삼고 신규 타겟 같은 경우는 이제 저희가 신규로 발굴한 타겟을 붙여서 그렇게 진행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저희가 GA 쪽으로 일단 집중해서 진행을 하고 있고 301A는 뭐 다들 아시는 것처럼 저희가 이제 확인하고 있는 GA 모델에서 효과가 잘 나오고 이 지금 파란색으로 보시는 신규 타겟 같은 경우에도 왼쪽에 보시면 이게 이제 앉아 촬영한 건데 이제 여기는 이제 그 저희가 SI 모델에서 망막이 손상된 밝게 이렇게 보이는 이 부분이 망막이 손상이 된 부분이고 그리고 이제 이 검은색으로 보이시는 부분이 정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뭐 이 타겟 신규 타겟 X를 처리한 물질이나 또는 저희 그 세컨 제너레이션 301을 처리한 물질에서 각각 G에 대한 효력이 나온 것을 이런 안저 촬영이나 ERG 시각 기능 평가에서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을 확인하고 저희가 최근에 이 두 타겟에 대해서 듀얼 타겟 siRNA를 설계해서 테스트를 처음으로 해봤습니다. 그래서 301A 세컨 제너레이션 단독군, 타겟 X 단독군, 그리고 이제 듀얼 siRNA 단독군, 듀얼 siRNA 처리군으로 보시면 되고 이제 ERG로 이제 시각 기능 GA 모델에서 시각 기능 평가를 한 것인데요. 저희가 시너지 효과를 좀 명확하게 확인하기 위해서 듀얼 siRNA 같은 경우에는 이 단일 siRNA의 절반 용량으로 사용을 했습니다. 보시면 절반 용량을 사용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듀얼 타겟 siRNA에서 가장 우수한 망막 기능 보존 효과를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처음으로 이 듀얼 타겟팅 플랫폼 자체가 워킹하는 거에 넘어서서 실제 치료 효력까지 더 개선시키는 효과를 처음으로 확인했기 때문에 지금 이 플랫폼 기반으로 해서 추가적인 안가 파이프라인 확장을 할 계획이고 이제 뭐 안전성이라든지 또 대동물 시험 등의 패키지를 구축해서 향후 그 기술 이전이라든지 임상 개발 등의 를 위해서 이제 구축을 해 나갈 계획이 있습니다. 네. 그 마지막으로 그 이중장기 표적 플랫폼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저희가 이중장기를 처음에 시작한 거는 조금 대사질환 쪽에 조금 더 집중을 해서 일단은 시작을 했고요. 이제 지방과 이제 간 조직이 대사 쪽에 이제 중요한 것은 이해를 하고 계실 것 같고 이제 뭐 과거에는 뭐 지방 조직은 그냥 단순히 지방을 저장하고 간은 뭐 대사를 하는 그런 기관으로 생각을 했는데 최근에 여러 알려진 연구에 따르면 이 간과 지방이 서로 신호를 주고 받으면서 대사 네트워크를 형성한다는 사실이 잘 알려져 있습니다. 뭐 지방 조직에서 뭐 분비가 되는 어떤 그 유리 지방산이라든지 에디포카인이라든지 뭐 이런 염증성 사이토카인, 특히 아까 이제 말씀드린 내장 지방에서는 염증성 사이토카인이 굉장히 많이 분비가 되기 때문에 대사적으로 위험한 것이고요. 이게 이제 간에 영향을 주고 또 이제 그 내장 지방 같은 경우에는 간하고 이제 간 문맥 포탈베인으로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다이렉트하게 간 대사에 영향을 주게 됩니다. 또 간도 마찬가지로 뭐 이런 지질 단백질이라든지 뭐 이런 헤파토카인이라든지 여러 인자들의 지방이 분비함으로써 이 두 장기 간의 크로스톡이 굉장히 대사 질환
중요한 것으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사실 비만이나 메시 같은 경우도 어떻게 보면은 어떤 한 장기의 문제라기보다는 이 두 장기가 다 문제가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 하나의 장기를 각각 표적하는 것도 충분히 의미가 있긴 하지만 이 두 가지 장기를 동시에 조절하게 되면 훨씬 더 파워풀하게 대사 질환이라든지 비만, 메시 등의 강력한 치료 효과를 기대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뭐 모식도에서 저희가 확인하였듯이 한쪽은 뭐 이제 간락을 붙이고 한쪽은 그 지방을 표적하는 라이간들을 붙이게 되고 이게 이제 안에서 클리비지가 되게 설계를 하였습니다. 이 플랫폼은 저희가 이해하기로는 이제 저희가 유일하거나 또는 뭐 다른 데서 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제 가장 선두 주자 중에 하나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이제 플랫폼은 출원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최근에 이제 그 초기에 확인한 데이터를 이제 공유를 드리면 마우스에서 단회 투여해서 각각 간과 지방에서 타겟 낙다운을 확인한 데이터고요. 이제 타겟들은 이제 간이나 지방에서 저희가 이제 그 익히 쓰고 있는 모델 타겟인데요. 왼쪽은 먼저 이제 간 표적인데 보시면 굉장히 이 단일 간락 siRNA에 비해서도 떨어지지 않게 굉장히 우수하게 타겟 낙다운이 잘 되고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고 지방 조직도 마찬가지로 굉장히 우수하게 확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일단은 플랫폼 단계이긴 하지만 저희가 이런 플랫폼을 이번에 굉장히 파워풀한 플랫폼 구축을 했고 이런 그 고무적인 결과를 바탕으로 다양한 대사질환 파이프라인을 확장할 계획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 장표인데요. 현재는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간과 지방의 이중 표적을 진행을 하고 있지만 사실 아까 그 말씀드린 컨셉을 통해서 간 지방 페어뿐만이 아니라 뭐 간이나 신장 또는 뭐 지방과 근육 이런 식으로 컴바인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저희가 확장을 해 나갈 계획이고 또 이제 추가적으로 이건 아직 데이터는 없긴 하지만 이 3중 장기 타겟팅도 저희가 그 샌디에고 그 저희 합성 연구소랑 같이 개발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거는 꼭 반드시 세 가지의 다른 장기일 필요는 없고 뭐 간과 지방인데 그 중에 간 타겟 2개, 뭐 지방 타겟 하나 이렇게 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일단은 이 가능성도 저희가 지금 활발하게 연구 개발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런 차별화된 플랫폼 기술과 특허를 지속적으로 강화를 해서 이런 플랫폼 기반 공동 연구나 기술 이전 기회를 확대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준비한 파트는 여기까지고요. 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